자, 등차 수열의 일반형인데 이제 수열이라 할게요. 수열은 그냥 줄임말이에요. 얘는 수의 나열이라는 뜻이에요. 수의 나열. 수의 나열의 줄임말이에요. 수의 나열. 그게 줄임말이 수열인데 사실 있잖아, 얘들아. 수를 아무 때나 나열한 것도 수열이야. 그러니까 아무 때나 나열한 거는 뭐가 없겠니, 얘들아? 쉽게 말해보자. 아무 때나 나열하면 뭐가 없겠어? 네, 물 좀만 더. 그러니까 아무 때나 나열한 것도 수열이라 했잖아, 내가. 그지? 그럼 아무 때나 나열한 거 얘들아 뭐가 없겠니? 여학생들. 규칙이 없겠지, 규칙이. 그러니까 규칙이 없어도 수열이야. 근데 만약에 얘들아 한번 생각해보자. 너네 규칙이 없는 수열이면 뭐로 만들 수가 없지? 여학생들. 뭐로 만들 수 없지? 네가 어떤 수에 나열인데 얘가 규칙이 없어요. 그럼 뭐로 만들 수 없니? 규칙이 없어. 그럼 뭐가 안 돼? 뭐로 만들 수 없겠니? 문제로 못 만들잖아. 규칙이 없으니까 다음이 뭔지를 말할 수 없잖아. 아무 때나 말해보면 되는데. 그래서 그냥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그냥 규칙 있게 나열한 것만 수열이라는 거야. 그래서 일정한 규칙이 없이 나열한 것도 수열이지만 규칙 있는 것만 다룬다는 거야. 규칙 있는 거. 오케이?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내가 너무 정확하게 설명한 건데 그냥 무조건 규칙 있는 것만 다룬다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규칙 없는 거는 배우지도 않아, 사실 알겠니? 자, 그 다음 수열의 서연아, 그 다음 숫자 뭘 것 같아? 성경아, 그 다음 숫자 뭘 것 같아? 맞지? 네 뭔가 규칙 알겠죠? 자, 근데 여기서 끝냈어. 그러면 내가 몇 개밖에 안 적었어? 준성아, 몇 개밖에 안 적었어? 5개. 이런 걸 유한수열이라고. 그러니까 딱 항이 정해진 거. 근데 여기서 계속해서 이렇게 가는 걸 우리는 무한수열이라고. 오케이? 그 무한수열은 없는데, 무한수열은 당연히 항수가 없을 거 아니야. 근데 유한수열이면 이렇게 되면 여기는 항이 몇 개가 있어? 5개가 있지. 그걸 항수라 불러, 항수. 그 다음에 요 1을 우리가 첫째 항이라는데, 첫째 항이라는 말 잘 안 써. 초항이라고 불러, 초항. 아, 첫째 항이란 말 잘 쓴다. 아, 요즘 한자어 잘 안 써가지고. 옛날에는 초항이라 말을 불렀는데 요즘 첫째 항이라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 5개면 얘는 이제 뭐가 되냐면, 얘를 끝항이라고 불러, 끝항. 끝항은 한자로 뭐라고 말할까? 가은이 뭐라고 할까? 끝항은? 그렇지, 마랑 맞아, 마랑. 마랑. 그래서 요거 예시로 하나 적어 놓으세요. 요 정도. 예시. 어.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첫째 항을 읽잖아, 얘들아. A 하고 아래 첨자로 원, 요렇게 적어. 아래 첨자. 아래 첨자. 그 다음에 얘는 두 번째 항이니까 그러면 A 아래 첨자 2 이렇게 적겠죠. 맞죠? 그 다음에 얘를 A 아래 첨자 3. 얘를 A 아래 첨자 4. 그럼 얘는 말한 이게 A5가 되겠지. 그치? 자, 근데 이제 일반항을 좀 배워보자. 일반항은 뭐냐면 얘가 끝이 없는 수열이야. 그러니까 끝이 있는 수열은 무슨 수열이라 했어? 오, 잠시만. 아, 나 오늘 원래 왔다 갔다. 미안합니다. 거기 있나? 저기 있나? 그거. 그래서 끝항, 말항이면 여기서 뭐 5개밖에 없는데. 그치, 이제 얘가 만약에 끝없이 이렇게 나열됐어. 그럼 무한수열일까, 얘가 맞지? 그러면 AN이라는 n번째 항, 여기 n번째 항이야. n번째 항. 얘를 우리는 일반항이라고 불러, 일반항.
일반항. 얘들아, 수열은 있잖아. 되게 쉬워. 솔직히. 수열은 진짜 쉽거든? 수열은 오히려 너네가 요번 시험에 좀 어려웠어야 되는데, 요번 시험 실수해서 어째 됐다고 해서 지금 내가 좀 걱정되는데, 기말고사가 진짜 실수하면 안 돼. 그 수열은 진짜 쉽거든. 애들이 수열 어렵다 어렵다 말하는데 수열은 진짜 쉬워. 왜냐면 규칙성만 찾으면 되니까. 응? 그러면 얘들아 1항이 1이고 2항이 2고 그러니까 여기 1 넣었을 때 1 나오고 2 넣었을 때 3 나오고 3 넣었을 때 5 나오잖아. 맞지? 그러면 만약에 n 넣었을 때 서연아 규칙이 뭘 것 같아? 좀 이 정도는 좀 암산할 수 있어야 되거든. 뭘 것 같아? n 플러스 뭐? 2씩 늘어나잖아. 2씩 늘어나잖아. 그래서 이거는 n 넣었으면 2n 빼기 1.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일반항이라고. 일반항. 실제로 여기 5 넣으면 19 나오잖아. 그래서 이런 거 일반항. 그러니까 일반항은 얘를 그냥 n번째 항이 일반항인데, 쉽게 말하면 일반항은 n번째 항인데, 쉽게 말하면 일반항은 n번째 항 an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뜻인데 수열에서 말하는 일반항은 뭐냐면 이게 an이 규칙성을 알려주는 식이 일반항이에요. 규칙성. 그러니까 규칙성을 알려주기 때문에 얘만 알면 모든 항을 다 알 수 있는 거지. 하나 적어놓자. 얘만 알면 모든 항을 다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봐봐. 일반적으로 수열을 나타낼 때 항의 번호를 붙여 A1, A2, A3, 점점점 AN 같이 나타내고 앞에서부터 차례로 A1을 첫째 항이라고요. A2를 둘째 항이고 AN을 n번째 항, n째 항이라 하는데 이 n번째 항을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합니다. 알겠니? 요거 좀 까먹지 말고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 이거는 사실은 논술 문제인데 수열도 사실은 함수야. 수열은 함수야, 함수. 여러분이 배우는 뭐지?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이런 거 전부 다 함수라 하잖아. 수열도 함수야. 근데 어떤 함수냐면 정의역이 자연수인. 그러니까 이게 정의역이 뭐냐면 정의역이 자연수에서 치역이 실수로 대응되는 함수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A1을 F1이라 해도 상관없어. 사실 이거 A1이 F1인 거야. A2는 F2라고 하기도 하고요. A3는 F3라고 해서 일반항을 FN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정의역이 자연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F1하고 F2 있으면 F1.5 이런 것도 있잖아. 실제 함수에서는. F 루트 2 이런 것도 있잖아. 그치? 근데 수열은 그런 게 없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A5 다음은 무조건 뭐야? A5 다음은 준성은 무조건 뭘까? A6이지. 그러니까 생각해보자. F5 다음은 무조건 뭐야? F5 다음은? 모르잖아. 근데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가 다 수열이야. 그래서 F1, F2, F3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냥 수열은 그냥 A1, A2, A3 이렇게 하는 거야. 왜냐면 수열이 영어로 아리스메틱이거든. 그래서 아리스메틱의 첫 글자 그냥 A를 따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열은 정의역이 자연수인에서 치역이 실수로 대응되는 하나의 함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애들이 면접이나 이런 거 잘 안 보잖아. 그냥 옛날에는 수리논술 이런 거 많이 봤는데, 수리논술에서
제일 질문 많이 하는 게 수열이 뜻이 뭡니까? 이런 거 질문 많이 했고요. 그럼 애들이 규칙성 있게 수를 나열한다면 걔는 볼 필요 없어. 무조건 떨어져. 수열이 뭡니까 하면 정의역이 자연수에서 실수로 대응하는 하나의 함수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수열은 함수야, 함수. 근데 우리가 보통 함수라면 어려워하잖아. 근데 여러분이 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는 어렵지 않잖아, 솔직히 말하면. 그러면 고등학교 수원에서 배우는 수열은 2차 함수까지밖에 안 배우거든. 식이 복잡해도 보통 2차 식이거든. 그러면 2차 함수 정도까지는 편하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수열이 별로 안 어렵다고. 자, 그래서 이제 수열인데, 이제 등차 수열이라 할게. 자, 여기서부터는 뭐냐면, 이제 네임드 수열이야, 네임드 수열. 여기는 그냥 이렇게 기억하자, 얘들아. 유명한 수열. 이름 있는 수열이야. 있는 수열. 요렇게 기억하자. 이름 있는 수열. 뭐, 아시겠지만, 함수의 종류도 솔직히 엄청 많지. 여러분이 배웠던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뭐, 상가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것만 있지는 않을 것 같지 않니? 엄청 많을 것 같지 않아? 근데 이 함수들이 너무 중요하니까 이름을 붙여갖고 우리는 배우는 거잖아. 그럼 수열도 종류가 엄청 많아. 뭐 들어봤을지 모르지만 피보나치 수열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내가 요즘 많이 안 해갖고 뭐 하여튼 되게 많은 수열들이만 이름이 엄청 많은 게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이름 있는 수열 딱 두 개만 배워.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 그리고 나머지 수열도 사실 이름 있는데 이름 굳이 붙이진 않고 그냥 규칙성으로 여러분 보고 찾아보자. 이 정도야. 알지? 등차 수열이 뭐냐면 금방 우리가 했던 거. 우리가 봐봐. 1, 3, 5, 7, 9잖아. 가면 갈수록 몇씩 늘어나? 2씩 늘어나잖아. 가면 갈수록 2씩 늘어나잖아. 그럼 그 말은 2씩 늘어난다는 건 반대로 이 차이가 뭐야? 이 차이가 뒤항과 앞항의 차가 뭐로 일정하다는 거야? 2로 일정하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차가 일정한 수열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첫째 항부터 차례로 일정한 수를 더해서 만들어지는 수열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거는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적은 거지. 그냥 이웃한 얘들아 이웃하는 거는 1항 다음은 2항이라는 뜻이야. 5항 다음은 6항이라는 거야. 알겠지? 이웃한 두 항의 차가 일정한 수열이야. 그걸 우리가 당연히 등차 수열이라고 하겠지. 그래서 적어놔. 등차 수열. 이웃한 두 항의 차가 일정한 수열. 그걸 등차 수열. 서연아, 이거 차가 뭐로 일정해? 크게 좀 말해줘. 괜찮아. 안 부끄럽잖아. 어려운 질문도 아니고. 어려운 질문이면 틀릴까봐 쪽팔리는 거 알겠는데, 이 수업에 원활성을 중요해서 묻는 거잖아. 차가 뭐로 일정해서. 이지? 그러니까 이 일을 공통된 차이라고 해서, 공통된 차라 해서 줄여서 우리를 이걸 공차라고 불러. 공차. 그래서 그 일정한 수를 줄여서 공차라고 불러. 그 일정한 수를 공차. different 하면 다르다는 뜻이잖아. 그럼 다르다는 게 결국 뭐죠? 차이라는 거잖아. 그래서 difference는 명사잖아. 그러면 이 명사가 차이라는 뜻이잖아. 그럼 common 하면 여러분 알잖아. common sense 하면 그게 상식이라는 뜻이잖아. common이 공통된 보편적인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이게 공차를 영어로 common difference라고. common difference. 근데 나중에 B가 일정한 수열을 배워. B가 일정한 수열 뭐냐면
인데 이게 갑자기 6이 됐다가 18이 됐다가 54가 돼서 석영아 보면 일정한 수가 지금은 뭐해지고 있어요. 석영아 이거는. 일정한 수가 석영아 어떻게 되고 있는 것 같아 얘들아. 2, 6, 18, 54 이래 되고 있잖아. 일정한 수가 어떻게 되고 있어. 마치 그 일정한 숫자가 뭐야. 그렇지. 그걸 공비라고 부르거든. 공비. 알겠니? 그러니까 공통된 비율이라 해서 공비라 불러. 그래서 그걸 등비수열이라고 불러 나중에. 그럼 여기서 이제 이 C를 약자로 하지 말고 이걸 약자로 따는 거야. 이걸 약자로. 그래서 공차를 기호로 D라고 해요. 공차의 기호가 D라고 해요. D. 이거는 무조건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공차의 기호는 D야. D.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다, 얘들아. 여기가 1항이 있고, 여기가 2항이 있고, 여기가 3항이 있고, 여기가 4항이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진짜. 그럼 얘는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야.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야. 알겠니? 맞지? 공차가 D인 등차 수열. 그러면 여기 있는 수를 뭐야? A1 더하기 D라고 해. 1항에서 D를 더했다. 알겠니? 그럼 여기 있는 수를 우리는 2항에서 D를 더했다 해서 A2 더하기 D인데, 근데 2항이 결국 뭐죠? 1항에서 D를 더해서 얘는 A1에서 공차를 2번 더했다 이렇게 표현. 그리고 앞으로는 첫째 항을 더 간단하게 그냥 첫째 항은 그냥 A라고만 해. 첫째 항은 앞으로 더 간단하게 보통 A라고 해. 그럼 2항은 A 플러스 D, 3항은 A 플러스 2D, 4항은 A 플러스 3D. 이렇게. 알겠어? 그래서 자, 얘를 규칙성을 나타내는 식이라 해서 뭐 요렇게 적거나 요렇게 적거나 똑같지? n항의 다음 항은 n 플러스 1항이잖아. 이게 다음 항이잖아. 이게 다음 항이잖아. 적어놔 다음 항. 이게 다음 항이잖아. 다음 항.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등차 수열의 점화식이라고 불러. 점화식. 그럼 점화식이 뭐냐면 이웃한 두 항 사이의 관계식을 점화식이라고 불러. 관계식. 자,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 아까 이렇게 해서 가한이가 100칸까지 적는데 그럼 적으면 되지 사실은. 근데 가한이가 더 편하게 적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적냐면 A1이 1이고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2 이렇게 딱 적어 놓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100칸까지 다 적게 돼 있어. 그러니까 첫 장은 1인데 다음만 가고 싶으면 뭐를 계속 더해라? 2를 더해라. 알겠니? 그래서 이걸 점화식이라고. 알겠니? 근데 보통 등차수열의 점화식은 이래 적는데 얘가 이게 넘어가면 이렇게 적히잖아. 맞잖아. 그래서 이건 공차가 2니까 내가 2라 했고 D라 할게요. 그럼 먼저 이렇게 적혀도 상관없고. 그러면 봐봐. 이웃한 두 항의 차가 D 일정하잖아. 이게 일정하잖아. 그러니까 차가 일정한 수열이라 해서 등차 수열. 차가 일정한 수열. 알겠니?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진짜 일반항을 한번 구해보자고. 아까 서연이가
얘 일반항 n번째 구하라 해서 이 식느네? 근데 1 넣으면 1 나오네. 이거 요렇게 바로 찾아도 상관없어. 알겠니? 저렇게 바로 찾아도 상관없다고 알겠니? 근데 미리 이야기할게. 얘들아, 등차 수열은 너무 쉽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암산으로 찾기는 건 무조건 돼야 돼. 무조건 돼야 돼.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걔는 수학 못하는 거야, 진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못 찾는다? 그건 진짜 수학 못하는 거야. 일반항 뭘 것 같아? 뭘 것 같아? 뭘 것 같아, 얘들아? 몇씩 늘어나? 4씩 늘잖아. 그러니까 뭐로 시작하겠니? 4n으로 시작하겠지. 근데 1항 넣었을 때 뭐가 나와야 돼? 1 넣었, 첫 장을 생각해도 되고, 둘 장을 생각해도 돼. 근데 1 넣었을 때 값이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일반항이 이거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못 찾으면 그거는 머리가 안 좋은 거야, 진짜로. 등차수열 일반항 못 찾으면 그건 좀 바보다, 바보, 사실. 알겠니? 근데 우리 알잖아. 교과서에서 보통 우리가 제시되는 모든 내용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야 되는 건 맞거든. 그럼 등차수의 일반항을 어떻게 약속을 하냐면 이렇게 약속을 해. 1항이 A야. 그럼 2항은 A 플러스 D야. 알겠니? 그럼 3항은 2항에서 또 D를 내니까 2D잖아. 맞지? 그럼 4항은 3항에서 D를 내니까 3D잖아.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야? 이 규칙에 의해서 n번째 항은 당연히 A가 있는데 2항이 1D고 3항이 2D고 4항이 3D야. 그럼 얘는 뭐야? n 빼기 1D 이렇게. 그래서 이걸 공식으로 외워. 그러니까 당연히 1항은 뭐야? A 더하기 0D가 되는 거지, 맞지? 요게 학교에서 나오는 첫 번째고, 그럼 두 번째 볼게요. 자, 요거 하나 필기하세요. 이거 축차대 AB라는 거예요. 이 일반항 구하기. 그러니까, 자, 등차수열의 일반항 구하기입니다. 자, 등차수열의 일반항 구하기입니다. 얘를 유식하게 귀납적 정의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귀납적 정의는 뭐냐면요. 해보면서 특징을 찾아서 일반항을 찾는 거예요. 유식하게.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해보다 보니까 저래 될 것 같잖아요. 그걸 유식하게 귀납적 정의예요. 그 국어에서 그런 거 배우잖아요. 그 귀납적 정의랑 연역적 정의 배우잖아요. 구체적인 사실에서 일반적인 사실로 넘어가는 걸 귀납적 정의라고, 일반적인 사실에서 구체적인 사실을 도출하는 걸 연역적 정의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귀납적 정의라는데, 귀납적 정의가 너무 유식하게 들리면 그냥 이 생각하면 돼요. 그냥 하나하나씩 해보면서 규칙 파악하는 걸 귀납적 정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규칙을 파악하는 걸 귀납적 정의라고 해요. 규칙을 파악하는 거. 알겠니? 근데 여러분, 지금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느껴질까 하는데, 뭐 제가 여러분을 수업할 때 여러분이 이해 못하면 제가 답답해하는 거 여러분도 힘들겠지만 그 귀납적 정의는 한계가 있잖아. 그러니까 어떤 애는 뭐야? A2가 A 더하기 D고 A3가 A 더하기 D고 A4가 A 더하기 3D니까 당연히 A5는 A 더하기 몇 D? 4D일 거고, 맞지? 그럼 A에는 뭐야?
A 더하기 n-1 이랬는데 그걸 딱 던졌을 때 왜 그렇게 되는데요? 이래 물을 애들 진짜 많잖아, 솔직히. 쌤, 이까지는 이해되는데 이걸 모르겠어요. 이렇게 묻는 애들 되게 많지 않겠니? 솔직히 말해서 수학 못하는 애들이 바보지, 바보. 근데 축차대입법이라는 게 있어. 축차대입법. 축차대입법. 말 그대로 해석하면 쌓아서 하나하나씩 쌓기법이라는 거거든. 쌓는 거야, 쌓는 거. 자, 그러니까 어떻게 쌓냐면 이렇게 쌓는 거야. 봐봐. 어떻게 쌓냐면 2항에서 1항을 빼면 뭐가 돼요? 공차되겠지. 3항에서 2항을 빼도 당연히 공차되겠지. 그럼 4항에서 뭐야? 3항을 빼도 당연히 공차되겠지.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 얘는 n항에서 n-1을 빼도 공차되겠지. 그럼 얘가 하나하나씩 내가 쌓았다는 거 기억나? 그럼 얘를 다 더해보자고, 얘들아. 다 더해보자고. 더하면 이거랑 이거 없어지고, 이거랑 이거 없어지고, 이거랑 이거 없어지는 거 맞아? 그럼 얘는 n항에서 a1을 뺄까, 이가. 근데 봐봐. 2부터 n항. 요게 헷갈리면 1부터 n-1이잖아. 그럼 얘는 총 몇 개 쌓은 거야? 1부터 n-가 얘가 몇 개 쌓은 거야, 총? n개야, n-1개야? n-1개 쌓은 거잖아. 그럼 얘가 d가 n-1개가 된다고. 그래서 걔가 이렇게 넘어가서 일반항. 이걸 축차대입법이라고. 저거는 누구나 이해는 할 수 있지. 근데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서 적어놓나. 엄청 중요한 거야. 축차대입법. 왜냐면 고난도 문제 풀 때 되게 많이 써요. 엄청 많이 써요. 자, 3번 등차수열의 일반항의 특징인데 요건 조금 별표 치놓고 얘 별표 치놓고 엄청 중요하거든? 엄청 중요해. 그리고 얘는 고난도,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고난도는 진짜 어려운 거 아니다, 알겠지? 야, 쌤 정말 말할게. 앞으로 내가 고난도 쓰면 어렵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요, 알겠지? 나는 솔직히 고등학교 수학이 어렵다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애한테는 어려운 게 한 개도 없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학은 이거는 확실한 것 같아. 열심히 하는 애가 이해는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내용은 없어. 알겠니? 그러니까 이해를 내한테 떠넘기니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이건 거지. 너네가 수업을 들으면서 그냥 수업 들으면 네가 이해시켜줘. 난 네가 이해시켜주면 나는 이해할 거고 이해 안 시켜주면 나는 이해 못할 거야. 이렇게 수업 들으면 어렵지. 걔는. 알겠니? 근데 본인이 이해를 하겠다고 생각하고 이 말 내 조심스럽게 말하는데 속된 말로 너네 학원 그만두고 혼자 독학해도 고등학교 수학은 이해는 할 수 있어. 근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지. 학원 다니는 이유는 딱 하나야.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다니는 거야. 나는 애들이 학원을 왜 다닐까 되게 옛날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거든. 왜냐면 사실 어차피 나도 내가 알아서 공부해서 너네들한테 가르치는데 학원을 왜 다닐까 이래 고민을 많이 했어, 나는. 근데 나는 학원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했거든. 요즘은 내가 제일 많이 느끼는 내용 중에 하나가
시간을 잘 쓰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알겠니? 야, 내가 옛날에, 쌤이 우스갯소리로 옛날에 그 뭐지, 면허를 처음 딱 땄어? 면허를 딱 타고 내 차를 처음 샀잖아. 내 차를 처음 샀는데 운전하는 게 다하나 재밌겠어, 안 재밌겠어? 엄청 재밌을 거 아니야. 근데 엄청 재밌는데 내가 속으로 이 생각을 딱 했다? 이 재밌는 걸 왜 대기업 회장들은 안 하지? 왜 사장들은 안 하지? 왜냐면 걔들은 운전 안 하잖아. 누가 있어? 운전기사가 있잖아. 난 그게 참 이해가 안 됐거든. 근데 걔들이 역시나 그래서 대기업 회장이 된 거야. 준성아, 걔들은 왜 운전을 안 할 거야? 아니지. 귀찮아서 안 하면 대기업 회장 못 가지. 대기업 회장은 누구보다 제일 귀찮은 걸 많이 해야지. 가나 왜 운전 안 할 것 같아? 그 시간에도 일하려고. 그러니까 시간을 아끼려고 운전을 안 하는 거야. 시간을 아끼려고. 내가 오늘 좀 멀리서 왔거든? 내가 여행을 갔다 와서 멀리 가서 오늘 운전을 5시간 반 했거든? 내가? 야, 5시간 반을 운전했으면 내 오늘 하루 날린 거 아이가? 근데 만약에 누군가 운전해주고 내가 뒤에 탔으면 5시간 반 동안 나는 어떤 엄청난 많은, 뭐 책을 읽어도 한 권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나는 요즘 이 생각 들더라고. 너네가 내한테 이게 내가 고난도라 해서 무조건 어렵다는 뜻은 아니야. 너네가 혼자 공부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내용이야. 근데 난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줄 테니까 꼭 기억을 하자고, 알겠지? 그리고 얘는 중요해. 왜냐면 문제 풀 때 되게 많이 쓰여. 딴 거 필요 없고 그냥 요것만 기억하면 돼. 요것만. 요것만. 그래서 요즘 내가 내가 만났던 여자친구 중에 그, 쌤 연애 이야기인데 헤어졌거든? 헤어졌고 되게 안 좋, 되게 좀, 아니, 그러니까 그 여자친구가 그것 때문에도 많이 헤어졌을 것 같아. 많이 싸운 게 나는 시간을 별로 중요시 안 하는 사람이거든. 솔직히 말할게. 난 사실 수업만 되게 열심히 하고 내 수업 시간만 중요해. 나 개인적인 시간들은 되게 좀 별로 멋지게 보내지는 않았어.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학생일 때를 생각해 보면 공부를 잘했긴 잘했는데 너네 이번에 시험 기간이었잖아. 시험 기간인데 나는 시험 기간에 2주 동안, 만약 시험을 내가 3주 공부한다 치면 3주 동안 안 자고 공부했어. 그래서 시험 잘 쳤겠지, 당연히. 시험 잘했거든. 근데 엄청 시간 관리를 못한 거 아니니? 3주 동안 안 자고 책만 봤다. 그게 잘못된 것 같거든, 내가 볼 때는. 요즘 생각해보면. 왜냐면, 뭔가 효과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항상 그분이 내한테 했던 말이, 진짜 너무 시간을 아깝게 산다, 막 이런 말을 내한테 많이 하셨거든. 근데, 근데 나는 짜증나서, 뭐가 난 열심히 사는데, 왜 그래? 많이 싸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시간을 잘 써야 돼, 시간을. 그러니까, 그래서 수학도 마찬가지지만, 학원 마치고, 다음날 숙제하고 복습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지금 시험 끝났잖아. 솔직히 조금, 루즈해지잖아. 나도 오늘 진짜 일하기 싫고 좀 그래. 근데 만약에 오늘 집에 가서 너네가 일주일 책을 좀 안 봐. 그리고 주말에 몰아서 봐야지 이 생각을 해. 그럼 너네는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내일 보는 것보다 주말에 보는 시간이 2배 이상 많이 들어. 왜? 까먹었으니까. 맞잖아. 그러니까 내일 복습을 하면 1시간 만에 끝날 내용인데 주말에 복습해버리면 적어도 1시간 이상 걸려. 난 그런 걸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 근데 요즘은 참 그런 게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해. 특히 서현이, 서경이, 가은이, 준성이 같은 애들한테는 그걸 꼭 이야기해주고 싶어. 나는 요즘은 좀 많이 내가 개인적으로 좀 힘든 게, 내가 인생이 달라져봤자 뭐가 달라지겠노? 가은이가 10년 뒤에, 한 5년 뒤에 쌤, 저 군대 제대했습니다. 술 한잔 사주세요 하면서 값싸게 놀러 와봤자 값싸에서 이직거리 하고 있지 않겠냐. 근데 가은이는 굉장히 멋진 친구가 되어 있을 가능성도 없잖아. 시간을 잘 썼다. 나는 그게 제일 부럽더라고. 자,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건데 봐봐. 우리가 등차수열 AN이 있으면 첫 장이 A고, 먼저 앞으로 첫 장을 A1이라 안 하고 그냥 A라고 할게요. 그 다음 플러스 M 빼기 1 공차 D라 할게요. 자, 근데 내가 여기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칠게. 요 N, 여기에 동그라미 칠게. 지금 내가 여기 동그라미 쳤던 이유가 뭐냐면, 요 두 거는 얘는 변수야. 변수. 즉, 너가 여기에 1을 넣으면 제가 다 1로 바뀌고, 2를 넣으면 다 2로 바뀌고, 3을 넣으면 다 3으로 바뀌어. 근데 나머지들은 얘들은 상수야. 어떤 수열이 정해졌는데 그 수열이 첫 장이 계속 바뀌지는 않을까요? 야, 어떤 수열이 정해졌어. 근데 가은이가 푸는 수열은 첫 장이 3이고 준성이가 푸는 수열은 첫 장이 5야. 네가 푸는 수열은 첫 장이 2고 네가 푸는 수열은 첫 장이 10이야. 그러면 우리는 공통된 답을 얻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지 않겠니? 그러니까 첫 장 공차는 변하면 안 돼. 불변의 값이라고 알겠니? 그럼 얘를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니? 그래서 나는 여기 필기된 것보다 이렇게 좀 기억했으면 좋겠거든. 그러면 얘를 다시 정리해버리면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 책에는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데 수열의 일반항이 n에 대한 1차식이야. 수열의 일반항이 n에 대한 1차식이야. 이렇게. 그럼 그 수열은 앞으로 뭐라고 할 수 있어? 등차수열이라 할 수 있어. 등차수열. 그럼 혹시 조금 느낌 오나? 아까 내가 수열이 뭐라 했어? 자연수에서 실수로 대응되는, 솔직히 말하면 뭐라고 했어? 함수라 했지. 그러면 함수 중에 1차 함수가 등차수열이야. 그래서 여러분 1차 함수는 어떻게 변해? 일정하게 뭐 하든지 증가하든지 요 간격이 항상 일정하잖아. 혹은 일정하게 뭐해? 감소하는 거야. 그래서 항상 n에 대한 1차식이면 그게 등차수열이에요. 그럼 그 일정한 간격을 우리는 1차 함수에서 뭐라 불러? 일정한 간격의 비를 기울기라 하거든. 근데 여기서 말하는 n의 개수, 요게 기울기에 해당하잖아. 그 기울기가 공차가 돼. 공차. 그래서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n에 대한 몇 차식이고 1차식이고 n의 개수가 뭐야? 공차가 된다고. 공차가 곧 뭐가 된다? 기울기가 된다. 그렇게 기억하면 돼. 이게 다 쓰잘데기 없는 말이야. 야, 1에 적혀있는데 여기 1 넣으면 A 플러스 B잖아. 첫 장에 A 플러스 B라는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노? 그러니까 얘는 이걸 딱 보는 순간 n에 대한 몇 차식이야? 1차식이지. 그러면 n의 개수가 뭐죠? A죠. 그럼 공차가 A인 등차 수열이다. 그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알겠니? 그러면 이게 있잖아. 어떤 수열을 찾으라고 하면, 수학에서 수열을 찾으라고 하면 보통 항을 3개만 가르쳐 줘도 사실 되거든. 왜냐면 이 2개만 딱 가르쳐 주면 얘가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했는지 마이너스 5를 뺐는지는 구분 안 되잖아. 3개만 딱 가르쳐 주면 이 마이너스 50개구나 느껴지잖아. 근데 보통 시험 문제 무조건 4개는 가르쳐 줘. 그래서 뭐냐면 3개에서 네가 생각하는 규칙을 찾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4번째에서 진짜 그게 맞는지 확인하는.
그럼 얘는 공차가 뭐인? 마이너스 5인 등차 수열이잖아. 그럼 우리가 보통 이걸 일반항을 구하라면 1에 구하잖아. 첫 장 3이고 더하기 n 빼기 1 곱하기 마이너스 5 이렇게 구한다. 맞잖아. 등차수열 일반항 공식이 첫째 항 플러스 n-1d 이렇게 구한다 했잖아. 그지? 근데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마이너스 5n 3 플러스 5니까 더하기 8이잖아. 맞지? 근데 언제 이게 아까 내가 중요고 고난도고 고급이라 했잖아. 이게 고급이라는 거는 등차 수열을 이해를 했다면 얘 공차가 뭐니 얘들아? 공차가 뭐지? 마이너스 5잖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5n으로 시작되겠지. 근데 1 넣었을 때 뭐가 나와야 되지? 플러스 3이 나와야 돼. 그럼 여기 1 넣으면 마이너스 5잖아. 그러니까 뒤에 플러스 8 이렇게 1만하면 1에 찾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수열인데 그 수열이 n에 대한 몇 차식이다. 앞으로 수열 문제를 푸는데 그 수열이 n에 대한 몇 차식이다. 1차식이다. 그러면 걔는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고 그 1차항의 개수가 뭐다? 공차고 더 나아가서 1차항의 개수를 우리는 뭐라? 기울기 값이나 공차랑 똑같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공차는 자 정리 한번 하자. 수열 AN이 이렇게 n에 대한 1차식이야. 맞지? 그러면 먼저 여기서 얘는 뭐야? 수열 AN은 뭐야? 공차가 뭐야? 공차가 A인 등차 수열이라고. 알겠니?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공차 A는 N의 개수잖아. 맞지? N의 개수기 때문에 결국 뭐야? 기울기가 공차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예를 들자면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얘는 원래는 1차 함수니까 이렇게 생길까 얘가? 맞잖아. 근데 이게 수열이라면 수열은 1 넣었을 때 값이 뭐야? 2고 2 넣었을 때 값이 뭐야? 5고 3 넣었을 때 값이 뭐야? 3 넣었을 때 값이 8이라고. 그럼 수열은 이렇게 선이 아니고 이렇게 점이라고 점. 그럼 이 점의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얘가 한 칸 가면 얘가 몇 칸 가다? 3칸 갔다 이런 뜻이야. 그럼 얘가 한 칸 가면 얘도 몇 칸 갔다? 3칸 갔다 이런 뜻이라고. 그러니까 기울기가 공차가 되는 거지. 그러면 기울기라는 뜻이니까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 2칸을 갔잖아. 그럼 여기는 3칸을 2번 가야 하니까 뭐야? 6칸을 가는 이런 느낌. 알겠니? 그래서 저렇게 좀 정리 좀 해놓으세요. 내가 여행을 갔다 왔거든? 너네 그거 시험 끝나고, 와, 그 코앞에서 마술을 하는 걸 봤거든? 코앞에서 마술하는 거. 와, 근데 알려면 가은이하고 나 같은 애들은 마술을 안 믿거든. 이 새끼가 어디서 사기치나 하면서 막 이렇게 계속 째려보면서 보고, 맞지? 가은아, 진짜 대박이더라. 와, 나 고마워. 거짓말하고 내한테 사기친 건 맞잖아. 와, 근데 못 찾겠더라. 어땠냐면 카드를 막 셔플로 섞어. 근데 셔플로 막 섞어가지고, 근데 지가 섞는 게 아니고 내보고 섞으래. 내보고 섞어.
그래. 니에 섞어갖고 있어봐봐. 이렇게 섞는 표정으로. 다 섞었지. 근데 니한테 손대는 거 하니까 이게 다 섞었나요? 하면서 이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예약하니까 딱 이래 하더라고. 그래갖고, 그니까 내가 이러고 있었잖아. 그럼 딱 이랬으면 더 이상 내가 섞었으니까 뭔가 없는 거 아이가? 없는 거 아이가? 그래갖고 내보고 카드를 이 판에 대래. 딱 됐어. 이렇게 하래. 스페이드 A부터 클로브 K까지 그 몇 장이죠? 13장이 4개니까 52장이죠. 순서대로 쫙. 그러면 이제 가은이하고 내 같은 놈은 의심을 하거든. 어떤 의심을 하냐면, 이 새끼 사기쳤다. 처음부터 원래 그런 카드였다. 근데, 근데 웃긴 게 내가 섞었거든? 내가 섞었어. 내가 섞었는데 그러니까 너무 짜증나잖아. 그래갖고 내가, 오케이. 너, 내랑 잘 만났다. 가은아, 나 누구야? 나 지금 뭐야? 나 누구야, 누구? 수학쌤. 수학이 뭐야, 수학이? 근거와 증명을 하는 학문이잖아. 나 이 새끼가 내한테 사기쳤다는 걸 증명을 하겠다는 생각. 그래서 오케이, 한 번 더 하자. 썩자. 내가 왠지 느낌이 싸했어. 뭔 느낌이 싸했냐면, 이 새끼 이 카드가 섞이면서 이 카드가 뭔가 사기가 될 것 같은 느낌인 거야. 그래서 내가 사람들 다 있는데, 쌤 솔직히 좀 은근히 좀 웃기거든. 카드를 뒤집어서 섞었어. 그러니까 이게 패가 보이면서. 이게 섞이면서, 이게 패들이 갑자기 막 바뀌면서, 이 새끼가 내한테 약발을 쳤다. 이런 느낌을 할 거고. 근데 그대로야. 그래서 이게 카드 사기는 아니야. 그래갖고, 내가, 그냥, 미국 굿 가고 왔는데, 진짜 눈앞에서, 생각해봐. 지가 섞은 것도 아니고, 내가 섞었다, 이거. 그리고 쌤이 이래 안 섞었어. 나중에 두 번째는 언제 어떻게 했냐면, 여기 놓고 이래 섞었다, 이거. 보통 우리가 이래 섞잖아. 근데 내가 이 새끼를 이겨보겠다고, 이렇게 막 섞었다. 그래갖고 내가 말했지, 마음대로 섞어도 되냐? 이게 왠지 사기 같다. 너 마음대로 섞으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래. 오케이. 걸렸다. 새끼. 니 사람들한테 내 쪽팔리게 만들겠다. 그래갖고, 이래 막 섞었거든. 알잖아. 이거는 거의 뭐라고 해야 될까? 뭐라고 해야 될까? 거의 없는 거잖아, 그게. 근데, 처음하고 결과가 똑같더라고. 그래서 또 우리는 학문적인 접근을 해야지. 공부가 제일 쉽다. 그 새끼 얼마나 대단하나. 너 그거 보면서 좀 마술에 관해서 좀 뭐랄까,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됐어. 저 정도로 나를, 진짜 눈앞에서, 진짜 이 거리에서 마술 봤거든? 얘가 마술사야. 이 거리에서 봤다, 해도. 근데도 나를 갖고 놀았다, 해도. 진짜 궁금해. 그 새끼가 어디에서 사기쳤는지. 카드를 내가 듣고 있는데 내 카드가 왜 바뀌지? 난 그게 너무 신기해. 만약에 이런 거 있잖아. 보통 그런 게 이거잖아. 카드를 썼고 내가 옛날에 봤는데 그 카드를 바꾼대. 그러니까 섞은 카드는 이건데 되게 손놀림이 빨라갖고 그 카드가 바뀐대. 근데 내가 들고 있었잖아. 가나, 네가 바꿨나? 눈 감고 눈 뜨고 코 베였다 그때. 자, 이제 등차 중앙 한번 가봅시다. 등차 중앙은 그냥 시험에 잘 나와서 중요한 거야. 뭐냐면 그냥 세수가 A, B, C 이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뤄. 그러면 요 중간에 있는 이 항을 등차 중앙이 아니고 중항.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항이라 이 말인 거야. 중간에 있는 항이 아니야. 항이야, 항. 알겠니? 그럼 중간에 있는 이 항은 당연히 뭐야? 중간에 있는 항은 앞에 항과 뒤에 항의 합세 절반과 같다. 이거야. 이 당연한 게 왜 그러냐면 B 빼기 A가 공차로 D잖아.
근데 C 빼기 B도 공차로 D잖아. 그래서 이게 넘어가면 2B가 뭐야? A 플러스 C.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고. 똑같은 말이잖아, 맞지? 그래서 요거랑 똑같이 하고, 그러니까 중간의 항이 두 배가 앞뒤 항의 합이랑 같다. 요걸 등차 중항이라고 불러요. 등차 중항. 야, 더해서 2로 나누는 걸 뭐라고 불렀지?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잖아. 더해서 2로 나누는 건 뭐라 불렀지? 무슨 평균? 산술 평균이지. 그래서 등차 중항은 다른 말로 이걸 산술 평균이라고 불러. 그래서 등차수열에서 등차 중항은 두 수의 산술 평균이라 해요. 산술 평균. 산술 평균. 자, 그 다음에 앞으로 수열을 공부하면서 되게 꼭 알아야 되는 느낌을 좀 설명할게. 이게 AN 이렇게 하잖아. 그럼 얘는 그냥 일반항이라는 뜻이야. 일반항.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n번째 항이 맞아. 근데 그 n번째 항이라는 느낌보다는 일반항.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항을 다 구할 수 있다 이런 뜻이야. 알겠니? 오케이?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AN을 알면 내가 만약에 100항 구하고 싶으면 n에 뭐 넣으면 돼? 100 넣으면 그만인 거야. 알겠니? 그 다음에 요렇게 돼 있잖아. 요런 식으로 요 두 개가 이런 식으로 같이 있잖아.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이걸 우리가 이웃한 두항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AN이 아니고 AN 또 AN 플러스 1에 적혀있잖아. 그러면 이웃한 두항이라고 불러. 그냥 뭐랄까 N항 N 플러스 1항 이렇게 읽으면 안 돼. 그거는 수학 문제 푸는데 하등에 도움이 안 되는 마인드야. 이웃한 두항. 뭐 쉽게 말해서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적힐 수도 있고요. 혹은 또 뭐야? 뭐 이렇게 적힐 수도 있죠. 상황에 따라서는. 상황에 따라서. 그럼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이웃한 세항이라고 부르겠지. 이웃한 세항. 알겠니? 그럼 얘들을 조합해서 자 아까 살짝 설명했는데 여기서 아까 우리 살짝 설명했는데 이웃한 두항인데 여기서 얘를 더했더니 그러니까 n항에서 d를 더했더니 n 플러스 1항이 됐다 이렇게 기억하는 거 맞기는 맞아. 근데 수학 문제 푸는데 하등에 도움이 안 돼. 그냥 뭐냐면 이웃한 두항인데 앞항에서 d를 더했더니 d항이 됐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른다 했어? 점화식이란다 했잖아. 그래서 이런 이웃한 항 사이의 관계식을 앞으로는 점화식이라고 불러요. 점화식. 그래서 이거는 상식으로 좀 알고 있자. 이게 어려운 내용이거든? 근데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어려운 내용이 안 될 거 아니야. 상식으로 알고 있자, 상식으로.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인데 앞으로 저런 걸 우리는 상식으로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 사람이 진짜 힘들면 막 죽고 싶고 막 스트레스 쌓이고 막 그렇잖아. 너도 그런 느낌은 있니? 가은이 그런 느낌 있어? 막 힘들고 짜증나면 막 스트레스 쌓이고 미치고. 아직 그 정도는 아니구나. 내가 오늘 되게 또 멋진 경험을 했다. 너무 힘들고 힘들 때니까 죽고 싶다. 죽었으면 좋겠다. 막 이랬거든. 근데 그래서
막 너무 좀 스트레스 쌓이는 일이 있고 막 그런 일이 있었어. 뭔가 나한테 오늘 되게 스트레스 쌓이는 일이 있었거든. 그래서 나 오늘 고속도로에서 그 잠시 휴게소에 쉬어갖고 너무 힘들어갖고 짜증 이빨 내고 있는데 차를 딱 타려는데 타이어가 째져 있는 거야. 그래서 네이버에 검색해봤다. 운전하다가 타이어 터지면 죽을 수 있다 하더라고. 야, 1분 전만 해도 짜증난다 죽고 싶었는데 운전을 할 때 조심해. 살아서 가야지, 살아서 가야지. 사람이 그만큼 간사해. 1분 전에는 짜증나, 씨. 아이씨, 전쟁 났으면 좋겠다, 막 이랬는데, 타이어가 탁 찢어져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뭐지 하면서 사진을 딱 찍어갖고, 요즘은 뭐 스마트폰 시대니까 사진 찍으면 바로 뜨잖아. 챗 GPT 이런 데 보니까, 이 정도면 위험하다. 언제든 타이어가 터져도 이상하지 않다. 그래서 운전하시면 안 된다. 근데 너무 내가 멀리 있어가지고, 밀양에서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내가 이게 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야. 그래서 고속도로는 보통 100km 넘게 가는 거잖아. 50km. 사람이 겁나 간사하죠. 갑자기 그냥, 오늘, 그냥 내가 밀양이 딱 도착하고 나서 갑자기 든 생각에, 인간이 이렇게 졸라 간사하구나, 이런 생각. 금방, 짜증내서, 사고 났으면 좋겠다, 뭐 이런데. 뒤차 사고, 운전하면서, 사고 나쁘라, 막 이 생각으로 막 운전했는데, 차가 딱 고장난 거 딱 보니까, 밀양까지만 가자, 밀양까지. 자, 그래서 연속하는 세항을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그럼 먼저 등차 중항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요걸 요렇게도 표시해도 수열의 문제를 푸는데 만약에 요렇게 표시가 돼 있다. 혹은 근데 요래 잘 돼 있어. 요래는 안 돼 있어. 이 OR은 내가 된 거는 거의 시험 문제에서는 본 적은 없어. 만약에 이게 시험 문제 나오면 이거는 너무 쉽게 나온 거야. 그럼 요렇게 되면 얘는 볼 필요 없이 이 수열은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이구나 하면서 풀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연속한 등차수를 이루는데 그 중간항은 앞 두 개의 합계 절반이라 해서 x를 찾으면 됩니다. 실제 x가 2면 2, 7, 12 맞네요. 맞죠? 자, 그래서 숙제를 어디까지냐면 그 228페이지까지 알겠죠? 금요일까지 해오세요. 금요일까지 해오시고 확통은 항상 들고 오세요. 알겠죠?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